올해 가장 상승 여력 그리고 실적이 좋은 섹터 중에서 2차 전지주를 꼽은 증권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1월부터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대형주, 중소형주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참 잘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2차 전지주를 투자했을 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관련한 이야기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핫한 소식부터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소식,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원래 이게 SK온이랑 하려다가 바뀐 거죠. 포드와 손잡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뭔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 흐름은 가장 마진율이 낮았던 SK온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 지금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가 완전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SK그룹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SK텔레콤의 투자회사를 떼어내서 거기가 가지고 있는 11번가부터 그다음에 뭐 AD캐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장해서 파이낸셜 스토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SK온을 SK이노베이션에서 분리해서 욕을 먹더라도 상장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꿈꿨었는데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SK온 분리도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SK그룹의 전반적인 파이낸셜 스토리가 작년에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 캐시플로우가 없죠. 그다음에 모그룹도 돈이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 SK하이닉스도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니까 부담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조달 금리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이걸 포기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했으니까 이걸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은 그 안 좋은 조건에도 현금 조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흐름이 여유로운가? 이것도 고민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작년에 이익 났습니다만 그 이익이 올해 투자금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자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자금 조달을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자금 조달을 많이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이 뉴스에서 느낀 것은 SK온보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좋구나라고 느낀 게 아니라 올해는 이 배터리 관련된 소식이 정말로 등락이 많겠구나. 투자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거나 조건이 바뀌거나 아니면 금액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겠구나에 저는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올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나쁘게 볼 리가 없고 나쁘게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뭐 주어진 상황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변수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해당 종목군들의 밸류가 낮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기저가 무엇인가? 결국 낙폭과대였다라는 거죠. 낙폭과대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에 이것이 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LG엔솔이 정말 최고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손 잡았으니까 그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막 그려놓지 않습니까? 각 기업, 글로벌 기업들과 어떤 2차 전지 회사들이 손을 잡는지 그럼 거기 보면 LG엔솔 이름이 가장 많다 보니까 와 LG엔솔이 역시나 가장 뭔가 이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슈퍼 을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계약 내용을 봤을 때 과연 LG엔솔의 매출 수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긍정적인 계약이냐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외신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실적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드디어 이제 캡티브 마켓에서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 얼티엄 세일즈에서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얼티엄 세일즈가 지금 1공장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가 연봉을 2배로 올려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얼티엄 세일즈의 마진율도 그렇게 저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인트 벤처를 해서 포드와 동시에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올해 2자릿수의 마진율이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여러 군데와 손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과연 그 정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가 적어도 올해 정도는 정착됐다라는 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상황이 바뀌어서 하반기에 다시 뭐 연준이 양적 공급을 하고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많은 지역에 그 많은 금액을 정말로 잘 투자할 수 있을지 그렇게 투자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가치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있을 1월 27일 날 나올 물량들을 과연 수급상으로는 어떻게 소화하고 갈지 지금은 조금 넘어야 될 산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습니다. 실적도 사실 작년 4분기 실적, 잔전 실적이지만 좋았고 또 이렇게 계약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을 들어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주말 사이에 LG엔솔 다시 30만 원대로 내려가는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인 오늘, 어제 보니까 너무 잘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냥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경계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뭐 당장 단기간에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컨셉은 제가 보기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낙폭과대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최근에 조금씩 종목들이 올라와서 낙폭과대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낙폭과대의 기저가 뭡니까? 역대 최저의 실적에서 어쨌든 실적이 올라올 거다. 예전에 좋았을 때만큼은 안 가겠지만 그렇죠. 올라올 거다라는 기저에 있는 거고요. 오늘 지수가 상대적으로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삼성전자 효과죠. 삼성전자가 AMD에 뭔가 또 수주했다는 단독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뭐 지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악재를 희석하거나 아니면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오르는 컨셉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도 뭐 단기 반등은 이어질 개연성이 있지만 올 한 해를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적절한가? 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 내용을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 그 증가폭이 워낙에 대단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로 칭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매출 기준으로는 아마도 올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QOQ로 봤을 때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회성 비용 뭐 4분기에 우리가 뭐 결산법인이고 보너스 주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상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4분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았지만 뭐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내년 1분기도 YOY보다는 QOQ로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 4분기가 일시적 요인이 있다면 4분기를 제외하고 3분기에서 1분기로 건너뛰었을 때 그 정도의 마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일단 메탈 가격들이 조금 굉장히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얼티엄 셀즈의 이제 이익이 잡히기 시작할 때 과연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두 자릿수의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규진단 옆에 여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포드 손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느낌표가 여기군요. 느낌표가 될지 물음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내용은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계속해서 실적이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차관이 방안에서 뭐 IRA 관련해서도 뭐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게 되는데 뉴스 플로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저는 그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아닌가. 그러면 배터리가 누구에게 공급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가요? 네,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뭐 전기차 무너졌죠. 그다음에 전기차만 무너졌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글로벌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요타, 폭스바겐 뭐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고요. 스텔란티스를 포함해서 인도의 타타, 그다음에 국내 현대기아차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주가가 좋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자동차의 주가를 한번 쭉 살펴봤을 때는 IRA가 핵심인가? 아니면 올해 자동차의 전체적인 판매량이 예상한 만큼 증가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가를 봤을 때 저는 IRA 뉴스를 쫓아가는 것은 뭐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3월 달에 뭐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든 법안에 어떤 개정이 나오든 네. 그때 가서 분석할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전 세계 자동차가 동시에 이렇게 부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올해 이제 구조적인 어떤 성장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은 배터리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눈높이를 낮추거나 아니면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네.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제가 위원님께 요거 좀 좋죠? 그럼 에헤, 다른 거 봐야 되죠. 요것도 좋죠? 에헤, 요것도 이런 부분은 봐야 합니다 하면서 계속 손을 뿌리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뭐 중국 쪽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시장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닫으면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로 뭔가 이 시장의 더 캐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항상 2차 전지주에 깔려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3천만 원대 동일한 스펙의 자동차를 그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데 네.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차나 유럽 차나 미국 차는 전부 5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공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면 그 가격 차이를 우리가 전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어야 뭐 한국 차 그다음에 뭐 미국 차, 유럽 차를 살 텐데 과연 그럴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아마도 2025년까지 전반적인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는 최대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내일 당장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IRA 측면에서 또 뭔가 계속 법안에서 스무딩을 시키는 이유는 지금 당장 중국을 딱 잘라내면 네. 미국도 어떤 뭐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급망 자체가 워낙 중국 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당장 이것을 뭐 뒤집을 수 있는 패는 미국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러 군데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그 성과가 실제로 돌아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신다면 정말 긴 그림을 보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해당 뉴스는 호재이지만 지금 당장 반영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2차 전지주가 낙폭과다에 따른 반등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쨌든 항상 마지막에 여쭤보는 게 그 섹터 내에서 탑픽이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 단기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넘어야 될 과제가 많고 그렇죠. 밸류가 여전히 싸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예전처럼 올인하거나 네. 아니면 너무 과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탑픽은 셀 중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면서 마진율을 지켜가고 있는 삼성 SDI를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소재 측면에서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LG화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LG화학은 저는 뭐 예전부터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부터 주장했던 것인데요. 저는 올해부터는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신들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처음부터 언급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는 증권사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올해 투자금 중 한 2조 정도가 부족한데 네. 그러면 그 자금은 결국 LG엔솔의 지분을 팔아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이렇게 투자 여력이 있거나 투자 자금에 마련할 수 있는 플랜 B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낮다는 거죠. 또 LG화학은 아시다시피 화학업체다 보니까 이 화학업체의 밸류를 적용해서 다른 소재주들보다는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죠. 그런 측면에서 전 소재주에서는 뭐 작년 5월부터 한 9월까지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탑픽으로 놨습니다만 지금부터는 LG화학이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탑픽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우리 뜨거워진 그리고 약간 시야가 흐려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또 차갑게 머리를 식혀주신 분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